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M 니나 오픽의 이니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픽 시험이라는 게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번 방학에 혹은 앞으로 오픽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픽 시험. 왜 필요한가요? 저희가 취직, 구직 활동, 이직, 승진에 다 필요한 요 오픽 시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꼭 성적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자,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15개의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15개의 문제가 서베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풀게 되실 거고요. 서베이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돌발 주제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픽 시험은 말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탄탄히 해야지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방대한 주제들에서 그걸 전부 다 격파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해 두셔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지,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픽을 못 본다, 혹은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오픽을 무조건 쉽게 좋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전략인데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서베이 토픽에서 모든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오는 주제들과 그 다음에 랜덤 토픽들이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를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는 게 바로 전략적인 준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쌤, 영어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오픽 시험을 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방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영어의 기초가 아주 없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의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 오픽 대비를 하시는 게 조금 이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초를 조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픽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말하기가 조금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오픽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in your background survey, you indicated that you enjoy listening to music. What is your favorite genre of music and why?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는요. 일단 background survey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서베이에서 선택한 주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music이라는 주제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 music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서베이에서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주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또 되게 평이하게 나와주는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꼭 이 주제는 선택을 하라고 추천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오픽 시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제가 묻고 있는 건 여기에 있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요. 자, 일단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단 말하기니까 좀 쭈뼛쭈뼛 하겠죠. I like pop music because no stress listen to music and 하고 이어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문장이에요. 막 세련되고 문장 구조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클린한 문장을 구사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뒤에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no stress listen to music. 요거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학생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시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여기다가 어떤 장식을 내가 요소를 붙여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저는 요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너무 매일 빡세게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다 보면 요 정도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체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주 3회 월수금 화목금 나와서 한 달 동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반을 베이직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요 정도를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B라는 학생을 한번 볼게요. 자, B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f I have to pick my favorite genre of music, I like K-pop the most. K-pop music is trendy and energetic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오, 영어를 좀 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기 탄탄하고 문장의 구조 잘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사실 IH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한테 추천하고 싶은 과정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인텐시브하게 매일 열심히 3시간씩 시험을 아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매일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준비를 해서 2주에 딱 끝내는 거예요. 2주에 깔끔하게 끝내고 3주차에 시험을 보시고 4주차에 원하는 성적을 보는 이런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길래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베이직 레벨을 내가 수강하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받고자 하시는 목표 등급이 IL에서 IM2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과정을 수강을 하시고 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의 내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베이직 레벨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가 크게 달라서 베이직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회차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월수금, 화목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딱 3번만 학원을 나오실 거예요. 물론 공부를 3번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3번 동안 학원을 나오셔서 월수금, 화목금 수업을 들으시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1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시험을 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강도가 낮고 공부의 강도가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컨텐츠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 3회로 가게 되면 월요일 날 공부하시고 화요일 날 좀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내가 소화를 좀 시키고 다시 수요일 날 와서 수업을 들으시고 새로운 걸 공부를 하시고 또 목요일 날 소화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붙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천천히 습득을 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꼼꼼히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기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리면서 같이 한 달 동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베이직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베이직 레벨은 어떤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질문을 들었어요. 영어로. 그러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사실은 베이직 레벨이 맞으시게 될 거고요. 영어 스피킹을 배워본 적도 없고 딱히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일단 영어로 말을 하는 거에서부터 좀 감각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2주보다는 한 달여의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이 무섭다. 그럼 일단 안 무서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그럼 안 무서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들이 시험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베이직 레벨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픽 시험에 대한 이제 경험이 없다. 그러면 학생분들이 영어가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도 너무 아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베이직 레벨부터 오셔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간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B라는 학생이 대답을 한 것처럼 딱 들었을 때 괜찮은데 싶은 느낌의 답을 하는 학생에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는 IM3에서 AL까지 목표로 하는 저희 어드밴스드 레벨의 클래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주 5회를 여러분들이 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사실상 하시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2주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해서 3주차에 시험을 보고 4주차에 성적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도가 높고 공부의 강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나와서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오픽에다가 2주 동안은 상당한 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과정은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은요, 사실상 단기 집중 코스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성적을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받고 싶다라는 목표가 딱 있으신 분들한테 사실은 되게 잘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한테 이 과정을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은 문장 단위로는 스피킹이 가능한데 오픽 시험에 맞는 답변을 사실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양이 즉 발화량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살을 예쁘게 붙여나가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의 발화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결국에 뭐냐면 시험 대비를 얼마나 했느냐가 기초 실력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출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풀어봤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스피킹 훈련을 얼마나 해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어의 기초는 있다, 중요한 건 시험 대비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 과정이 딱 맞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 수업을 권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다른 공부 방법으로 이를테면 유튜브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것들을 좀 다듬고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또 등급을 높이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 강의를 2주 동안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점수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답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되게 학생들한테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나면 사실은 학원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대면 수업의 장점이 없죠. 오셨으면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저희 오픽 시험이 예전처럼 무조건 외워가지고 그걸 가서 내가 복기하듯이 따다다다다 외운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이야기처럼 내가 생각해서 여유를 가지고 말을 좀 할 수 있게 자기 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5명이라고 한다면 그 5명의 답변이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 조금씩 다르게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보완하고 다시 해보고 보완하고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강도 높은 스피킹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게 수업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거를 듣고 나서 잘했어. 끝이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그걸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 실력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등급,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이라던가 발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학생에게 가장 맞는 피드백을 드리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학생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1:1 밀착 관리 스타일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게 된다. 저와 함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강을 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면 사실은 되게 아름답죠. 되게 편하게 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종강일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두 가지가 딱 보여요. 이 친구가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이만큼 해온 게 완성이 됐구나 싶은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이해가 부족하구나, 아직 고치지를 못하는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검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까지가 저희 수업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스터디는 사실상 제가 강요는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강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대비라는 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쌤 저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볼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학생들 그냥 모아만 놓고 자,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집에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저는 조교도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스터디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피드백을 받고 저한테 답변을 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스터디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60분을 스터디를 하지만 혼자 널널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실력을 빡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모든 과정에 스터디가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가 있냐? 첫 번째는요, 언어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아직 영어를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를 들으면 공포를 먼저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영어를 병행하기보다는 100%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천천히 좀 영어랑 친해질 수 있게끔 도와줄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영어로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게 다 된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영어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과 그 향상되는 속도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지 한국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청취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향상 속도예요. 그럼 향상 속도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공부하는 시간과 연습하는 양과 절대적으로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잘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서 향상되는 속도가 보여야지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하는 양이 조절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당연히 저의 강의량이 많겠죠. 그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복습을 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과정으로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많이 하지 않아서 향상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직까지도 강의를 하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양이 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기와 향상 속도에 따라서 제 강의의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차이점은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에요. 네가 받고자 하는 등급이 이거니까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라는 피드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가장 큰 제 수업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학생들이 기본기, 향상 속도, 목표 등급, 생각하는 시험 시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업과 스터디가 될 거예요. 그럼 스터디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조금 붙어서 이제 시간 대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가 주게 되는 개수도 달라질 거고 수준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아직은 조금 기본기의 단계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좀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위주의 문제들로 제가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학생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제가 코워크로 계속 해나가는 게 수업과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예제로 돌아가서 이 학생이 수업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그 음악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A라는 학생은 처음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빨리 고쳐야 되는 거는 문법적 오류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문장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어휘들이 전체적으로 좀 빈약하죠.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걸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답이 짱짱하게 이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성기죠. 약간 연결성도 없고 뎁스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쳐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강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구사하게 되는 답은 이렇습니다. 자, speaking of my favorite genre of music. 자, 일단은 저랑 공부를 하시면 이 표현을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게끔 배우는데요. 결국에 오픽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외워온 걸 혼자 일방적으로 다 뱉고 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에이바한테 들은 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포맷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I like 뭐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뭐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해봐야 I like K-pop에서 끝내시지 말고 최상급을 잘 쓸수록 점수를 받기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I like K-pop the most라는 구문을 써서 학생이 최상급까지도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제가 트레이닝을 하겠죠. 자, K-pop music is good, nice, wonderful 이런 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높게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specify,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왜 굿인데? K-pop music is very trendy.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서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고 catchy, 귀에 쏙쏙 꽂히는 느낌이야 라고 하면 굿이라는 약간 애매한 형용사를 하나를 쓰는 것보다 형용사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umps me up 같은 구문을 이제 가르쳐서 쓰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오픽에서 내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그냥 좋아라고 하시는 것보다 it pumps me up, 나한테 기운을 줘, 내가 에너지를 뿜을 수 있게 도와줘 같은 표현들을 쓰시면 점수에 더 도움이 되겠죠. So whenever I listen to K-pop music, I can 자, 아까 No stress, listen to music 같이 부정확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이 remove my stress라는 표현을 익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답변을 본인만의 답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외운 게 아니라 말하듯이 말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오픽 시험입니다. 자, 그럼 아까 딱 한눈에 봐도 꽤 괜찮게 했었던 B라는 학생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요 답을 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잘했어, 너는 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항상 모든 답변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higher the better. 점수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진단을 하게 되겠죠. 고득점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좀 다양한 표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표현적인 부분에 살을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좀 짤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끊기는 느낌과 함께 발화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은 답변 준비를 통해서 좀 발화량을 늘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문법적으로 맞았으니까 볼게요. If I have to pick my favorite genre of music까지는 거의 똑같죠.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if를 써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I like을 바꿔볼게요. 뭐라고? I would say that. 나는 대시라고 말하고 싶어, 대시라고 말하고자 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어떤 느낌을 채점관한테 줄 수 있냐면 이 친구는 단발적으로 좋아해, 어떠해 라고 이야기하는 화법뿐만 아니라 뭐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라는 톤의 그런 구문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도나 능숙도가 더 높다라는 거를 어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학생들에게 쓰게끔 만드는 구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에바랑 자꾸 engage를 하는 거죠. 에바야, 너도 알겠지만 as you may know, K-팝은 어때? good 아니죠. very trendy and catchy. 형용사 써주시고요. 그대로.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pumps me up. 이 K-팝 음악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I feel great.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접근을 하시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여기서도 잘했지만 더 올려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본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해나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뭐 방학이니까 내가 취준생이니까 오픽 시험을 해야겠다. 언제 하지? 영어를 다 하고 나서 해야지. 그 끝에 오픽 시험이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얼마나의 노력을 투자를 해서 몇 급을 받겠다라는 거를 먼저 정하세요. 먼저 정하시고 나서 학원을 찾아주시면 저와 함께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등급도 달성을 하고 스펙도 업할 수 있게끔 저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YBM 종로센터의 니나 오픽, 니나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